카톡 대화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이모티콘을 안 쓰기 시작하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지? 분명 어저까지만 해도 크크 막 붙이고 귀여운 이모티콘도 보내더니 오늘 답장은 딱딱하게 응, 그래, 알겠어. 이렇게만 오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잖아. 나 뭐 잘못했나? 화난 거 아니야? 혹시 나 싫어진 거야? 그 짧은 답장 하나 붙잡고 한참 분석하게 되는 거 있잖아. 근데 사실 이게 단순한 예감이 아니야. 카톡 이모지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 너에 대한 관심도, 심지어 지금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까지 다 담겨 있거든. 이게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연구하고 증명한 결과야.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이 작은 이모지들이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 신호를 담고 있거든. 오늘은 그 비밀 코드 같이 읽어볼게.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먼저 한 가지 상식부터 깨줄게. 많은 사람들이 이모지는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해. 특별한 의미 없이 분위기 맞추려고 붙이는 거라고. 근데 그게 완전히 틀렸어. 2019년 캘리포니아 체프먼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텍스트에서 이모지는 실제 대면, 대화에서 표정, 눈빛, 몸짓이하는 역할,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그대로 대신한대. 이모지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텍스트로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모지 사용 패턴이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을 넘어서서 지금 이 관계에 얼마나 감정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야. 카톡에서 이모지를 많이 쓴다는 건 상대방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뜻이고, 갑자기 줄었다는 건 그 반대 신호일 수 있어. 오늘은 이 작은 디지털 신호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 자, 봐봐. 가장 먼저 분석할 이모지는 바로 키읔키읔이야. 한국 카톡 문화에서 키읔키읔가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독특해. 영어권의 롤이나 HAHA랑은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사용됐거든. 심리언어학 연구에서 키읔키읔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분류돼. 진짜 웃길 때,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때, 그리고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 문제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거야. 키읔키읔가 두 개면 일반적인 가벼운 웃음이야. 근데 키읔 한 개만 달랑 오면? 이건 딱 두 가지야. 진짜 피식 웃었거나 아니면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억지로 맞춰주는 거야. 그리고 재밌는 게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처럼 키읔을 엄청 많이 붙이면 오히려 진짜 크게 웃기다기보다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고 싶다는 신호인 경우가 있어. 특히 불편한 상황에서 키읔키읔키읔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한번 주의해봐. 그럼 히읗히읗은 어때? 이건 키읔키읔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현이야. 심리학적으로 히읗히읗을 자주 쓰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높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경우가 많아. 히읗히읗은 주로 나는 지금 너한테 적대적이지 않아라는 안전신호 역할을 해. 근데 만약 평소에 키읔키읔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히읗히읗으로 바꿨다면? 이건 약간 거리를 조절하면서도 완전히 차갑게 굴기는 싫다는 심리가 반영된 거일 수 있어.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른 거 아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패턴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변화. 그게 진짜 신호야.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언어 패턴은 단기적인 기분보다 현재의 심리 상태를 훨씬 정확하게 반영한대. 이모지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모지 얘기를 해볼게. 이 표정 어때 보여? 웃고 있잖아. 행복해 보이지? 근데 실제로 이 이모지가 자주 사용되는 맥락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 는 진짜 즐겁거나 설렐 때보다 공식적이거나 조금 어색한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대.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오히려 를 잘 안 써.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날 것의 표현을 쓰거든. 반면 이 이모지는 어때? 연인 관계나 썸 관계에서 상대방이 를 자주 쓴다는 건 너랑 있는 게 진짜 즐겁다는 신호야. 그냥 의례적으로 붙이는 이모지가 아니거든. 실제 감정적 반응이 동반될 때 나오는 이모지야. 근데 만약 쓰던 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로 대체된다면? 감정 온도가 식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 이모지 알지? 그냥 평범하게 웃고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이 이모지가 실제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는 이모지 중 하나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이모지 연구팀에 따르면 는 미묘한 냉소, 불만 또는 억지로 친절하게 굴고 있다는 감정을 담는 경우가 많다고 해. 처음엔 진짜 웃음처럼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점점 달라진 거야.
실제로 평소에 키읔키읔 이런 거 자유롭게 쓰던 사람이 갑자기 만달랑 보내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야. 나 지금 별로야. 근데 티내고 싶지는 않아의 감정이 담긴 경우가 많거든. 특히 연인 관계에서 하나 달랑 오면 그냥 넘기지 마. 뭔가 쌓여있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모티콘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은? 두 종류야. 진짜 원래부터 텍스트만 쓰는 스타일인 사람이 있고, 원래 이모티콘 잘 쓰다가 갑자기 안 쓰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 전자는 그냥 성격이야. 디지털 표현에 에너지를 안 쓰는 타입이거든. 근데 후자는 달라. 갑자기 이모티콘이 사라졌다는 건 감정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의미야. 심리학적으로 이건 감정적 철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모지 없는 단답형 답장이 무조건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야. 응답 속도랑 같이 봐야 해. 이모지 하나도 없이 딱딱하게 응이라고 보내도 1분 안에 답장이 온다면 그 사람은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단지 이모지로 표현하는데 에너지를 안 쓸 뿐이야. 반대로 이모지는 가득 붙여보냈는데 답장이 12시간 후에 온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신호야. 자, 이제 점점점 얘기를 해야 해. 답장에 점점점 이게 붙어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뭔가 말하다가 멈춘 것 같잖아. 실제로 이 표현은 심리학적으로 미완성 감정의 표현이야. 다 말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뜻이거나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야. 연인이 카톡에 점점점 을 붙인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직접 물어봐. 뭔가 담긴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엔 하트 이모지 분석해볼게. 이렇게 다 같은 하트처럼 보이지? 근데 색깔마다 쓰는 맥락이 달라. 심리학적 언어 연구에서 빨간 하트는 가장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야. 연인 사이나 굉장히 강한 감정이 있을 때 쓰이는 경우가 많아. 반면 주황 하트는 좀 더 캐주얼하고 친근한 느낌. 파란 하트는 신뢰와 우정의 표현으로 많이 쓰여. 이 작은 차이들이 사실은 감정의 온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근데 정말 주의해야 할 신호가 있어. 평소에 빨간 하트 잘 보내던 사람이 갑자기 파란 하트나 흰 하트로 바꾸기 시작하면 심리적 거리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야. 이건 의식적인 변화가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달라지면서 이모지 선택도 달라지는 거거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 이모지 사용 빈도 자체가 변하는 패턴이 있어.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안의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사람들은 감정이 고조될수록 더 많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실제 대화에선 제스처와 표정이 늘어나고 카톡에선 이모지가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카톡 초반에는 이모지가 많다가 관계가 익숙해지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근데 갑자기 확 줄어들었을 때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감정이 식은 건지 구분하는 게 중요해. 그 구분법을 알려줄게. 익숙해져서 이모지가 줄어든 경우엔 대화의 질은 그대로야. 내용은 깊어지고 편안해져. 근데 감정이 식어서 줄어든 경우엔 대화 내용 자체가 얕아지고 짧아져.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 이모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대화 내용의 깊이를 같이 봐야 해. 이번엔 카카오 이모티콘 얘기를 좀 할게. 어떤 이모티콘을 보내느냐도 꽤 의미 있어. 짧고 단순한 감정 표현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과 긴 스토리형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달라. 단순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사람은 효율적인 소통을 원하는 타입이야. 감정은 있는데 말로 길게 표현하는 게 어색한 사람들이 많아. 반면 스토리형 긴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은 재미와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어하는 타입이야. 관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가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이거 알아? 이모티콘을 상대방이 보낸 것과 똑같이 따라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 이거 무의식적인 미러링이야. 심리학에서 미러링은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야. 누군가가 너한테 이모티콘 따라 보낸다면 그 사람 너한테 좋은 감정이 있을 가능성 높아.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모지 연구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모지 사용 패턴이 애착 유형과 연관이 있다는 거야. 불안 애착형 사람들은 이모지를 과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의 반응이 걱정되니까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해서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거야. 반면 회피 애착형 사람들은 이모지를 거의 안 써. 감정을 드러내는 게 불편하거든. 이 두 타입이 만나면 카톡 대화에서 딱 보여. 한쪽은 이모지 폭탄, 다른 쪽은 이모지 없는 단답형. 이모지로 관계 온도를 측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지금 당장 카톡 대화창 한번 열어봐. 한 달 전 대화와 지금 대화를 비교해. 이모지 양이 늘었어 줄었어? 이모지 종류가 더 다양해졌어? 단순해졌어? 더 즐겁고 가벼운 이모지가 많아? 아니면 더 무거운 표현들이 들었어?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그 관계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하나 강조하고 싶어. 이모지 분석은 참고 도구야.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이고 그 패턴이 지속되는지 여부야. 단 하나의 이모지로 상대방의 감정 전체를 단정 짓는 건 위험해. 한두 번의 변화로 너무 불안해하거나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 사람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그럼 이제 반대로 내가 카톡을 어떻게 쓰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연구에 따르면 이모지를 전혀 안 쓰는 것보다 적당히 쓰는 게 더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준대.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아직 어색한 관계에서 이모지를 적절히 쓰면 심리적 거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반면 너무 과하면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어. 황금 비율은 텍스트 3줄에서 4줄의 이모지 1개 정도야. 상대방이 이모지를 전혀 안 쓰는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해? 이걸 내가 이모지를 보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 심리학적으로 이런 경우엔 상대방 스타일에 천천히 맞춰가는 게 좋아. 처음엔 적당히 이모지를 쓰다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줄여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이걸 소통 스타일의 점진적 조율이라고 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이 모든 이모지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카톡으로 관계의 모든 걸 읽으려고 하지 마. 텍스트와 이모지는 실제 감정의 일부만 반영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하다면 카톡 분석하는 시간에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거나 전화 한 통해. 그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야. 이모지 분석은 관계를 이해하는 보조 도구지 대체 수단이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맞아, 그거 내 얘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 꽤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카톡 대화창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을 거야. 그 충동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는 다 관계에서 확인받고 싶고 상대방의 진심이 궁금한 거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이모지 분석에만 쏟지 말고 직접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도 써줘. 오늘 카톡 이모지 심리학을 같이 들여다봤어. 키읔키읔 하나가 얼마나 많은 심리를 담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이 분석을 통해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써줘. 지금 내 카톡 대화창 한번 열어봐. 새로운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런 심리 얘기가 재밌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도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심리 얘기 들고 올게.